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인데 교재가 없어요, 그렇죠? 5월 1일 날 개강은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의 5월 둘째 주쯤에 개강을 하는 게 맞는데 교재가 5월 3일 날 입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교재로 한번 실제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오늘 그냥 진도 나가지 말고 미안해요. 진도 나가야죠. 그리고 이 프린트로 하다가 또 신교재를 받으셔서 하다 보면 새로운 기분이 드실 거예요. 자, 이게 우리 2014년도에 특히 관세법이 수시 개정 수준으로 개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5년도 대비 교재가 조금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지금 예정돼 있는 개정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많이 개정이 될 것 같은데 과거와 달리 이렇게 수시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과거에는 사실 이 관세법 개정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많으면 한 2번 정도 해도 충분히 우리 관세 정책이나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워낙 변화가 급변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FTA하고 연관되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비 입법 절차가 상당히 많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교재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개정된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개정된 게 있는데 그것도 마지막에 간신히 다행히 교재에 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 변화가 많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우리 2차 관세법의 시험 출제 경향도 조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도 접근할 필요도 있는 좀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5월 달에도 기본 이론반을 이제 처음 시작했습니다만은 올해도 어김없이 5월 달에 시작하지만 작년과 달리 좀 파트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시각을 좀 달리 보고 좀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1차 공부를 하시고 합격하셨죠? 언젠간 합격하겠죠. 자, 1차 합격하신 분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되시는지. 촬영을 하니까 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맞네요. 자, 2차 동차를 그러면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차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5월 달부터 동차를 시작하시는 게 맞죠. 7월 달부터는 포기해야 되고 5월이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나는 동차생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7월부터는 좀 힘들죠. 지금 1차 합격하신 분이 올해 1차 시험을 제가 들어보니까 몇몇 과목이 참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실제 그 과목의 난이도를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평가를 했길래 제가 봤더니 회계 누구죠? 지원유 그리고 세법하고 이렇게 봤더니 평이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도 먹지. 제가 볼 때는 평이했다라기보다는 좀 지엽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세법 같은 경우에도 좀 그렇고 그래서 1차 합격의 최종 발표가 아직 나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예상하기에는 작년 인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내년에 저희가 지금 합격 인원 지금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2차가 우리 상대 평가니까 그렇다면 올해 2차 시험의 결과가 좋지 않은 분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내년에 또 실질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시게 될 텐데 만만치 않죠. 내년에 어떻게 보면 더 역사상 최고의 경쟁이 될 수도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암울해요. 그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참 안타깝고 한 2년만 더 일찍 시작했어도 물론 2년 전에 시작하신 분 아직 2차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내년에 아주 좀 힘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더 힘든 시점일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계속 경쟁률은 올라갈 것 같아요. 1차 시험 요번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1차 시험의 난이도를 다 올려라라고 했죠. 네. 왜냐하면 작년에 좀 많이 뽑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좀 쉽게 내고, 올해는 무조건 어렵게 내는 것이 네 과목 출제위원한테 다 전달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무역영어는 뭐 그랬고, 그리고 관세법도 뭐 그닥 뭐 어렵게 나오지도 않았고, 예, 내세법은 예, 좀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보신 분들은 거의 찍어야 되는 수준이었던 것 같고, 제가 이 일체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상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사항을 미리 아시고, 예, 내년 1차와 2차를 함께 좀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동차는 이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공부 방법론으로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죠. 네, 우리 2차 시험은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답안으로 평가를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과 달리 찍을 게 없어요. 그렇죠? 네, 모르면 못 적죠. 흔히 말하는 이제 소설을 적고 나오는데, 배점이 아주 냉정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우리 2차 시험 출제위원분들이 요즘 다 좀 젊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요.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점수 편차도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제가 보기에 관세법이니까 관세법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고득점이 69점이 있어요. 69점도 있고 67점, 68점.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시는 1차 시험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신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2차 시험에 대해서 점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준비하는 거하고, 예,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네. 그리고 수석 합격은 네 과목을 다 잘해야 돼요. 근데 네 과목을 잘한다고 해서 고득점이 아니라, 예, 평균적인 점수를 네 과목을 골고루 받으면 예, 수석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69점이면 관세법이 실제 수석 합격자보다도 15점 이상 높게 받은 점수입니다. 높게 받은 점수예요. 상당히 높은 점수죠. 그리고 그 69점을 받은 합격생이 특정 과목은 예, 40.5 받고 뭐 이러면 수석을 합격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합격은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수석 합격이 네 과목을 다 골고루 잘하니까 예, 수석 합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수석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죠. 5월은 7월 되면 그래 한 10등 안으로 그래서 9월 되면 이제 합격을 목표로 이렇게 이제 마음을 잡으시는 게 맞는데, 처음부터 맞는 데가 아니죠. 처음부터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하십시오. 수석 합격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채용을 하거나 이런데 일단 수석 합격자라고 적으면 좋게는 보죠. 예, 면접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류상으로는 아주 좋게 봅니다. 싫어요? 90명이면 참 많이 뽑죠. 예, 근데 이게 90명으로 합격자의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예, 참 우리 75명에서 90명이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90명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시적으로 90명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시적으로 90명이에요. 우리 법을 지금 완벽히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든지 다시 75명으로 늘어갈 수가 있고, 예, 75명보다도 더 적게 뽑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90명이다라고 어느 정도 확정된 이 시점에서 빨리 붙으시는 게 좋지 않나. 경쟁도 좀 치열하지만, 네, 그러면 내년 7월이기 때문에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내년 7월 달까지 시간을 보면요 지겨워요. 내년 7월이 오나라는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근데 이게 공부하다 보면 두 달 지나면 두 달이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는 게 이게 2차 시험 공부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2차 시험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주관식 시험이기 때문이다. 네,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은 쉽죠. 열심히 해서 정리하고 암기해서 적으면 된다. 불가능해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년 7월 달까지 계획을 아주 디테일하게 잡으면 좋겠지만 절대 이행하기 어렵다. 좀 크게 잡으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 올 연말까지는 12월 달까지 이론 공부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물론 여러 과정도 있겠지만 체계 잡고 이해하고 정리만 해도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올 12월 말까지. 빨리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목표를 체계 잡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세요. 암기는 정리만 되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들 암기 잘 하시잖아요. 잘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워낙 살면서 암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경험이 많아요. 단일치기 다 해보고 안 해본 사람 없고 암기식이나 뭐 그림이나 여러 가지 만들어 보지 않은 경험 다 있잖아요. 다 만들어 본 경험도 있고 다 해봤단 말이죠. 똑같은 책으로 공부하더라도 답안 내용을 보면 달라요.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그 답안지로만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전제하에 가장 악조건인 상태를 전제하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으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차 공부하고 2차 공부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그럼 기분 나쁘죠? 비교의 대상이 안 되고 1차 공부는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2차 책을 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 1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2차 시험은 1차와 달리 배수로 본다면 요즘 뭐 배수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관세법은 그래도 다른 과목과 비교한다면 뭐 적정한 수준인데 한 100배만 공부하면 되는데 100배면 많죠. 그것을 줄여야 되니까 그 줄이는 역할을 학원에서 해야 되고 학원에서 한다 그러면 충분히 제가 좀 강조해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신다면 한 10배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 이상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한 10배 정도만 하십시오. 관세법 1차 공부하셨던. 네, 이제 1차 공부 관세법 몇 번 보셨어요? 2차는 해독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해독수가 중요하지 않는 이유는 계속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몇 번만 봐서가 될 일이 아니라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인데 시험 당일까지도 봐야 되고 그러면 1차 공부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3개월에서 6개월 공부한다고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3개월 하신 분들은 거의 많이 떨어지죠. 아주 극소수가 합격하고 6개월 공부하시면 상당수가 합격하고 극소수가 떨어지고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1차는 학원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그 공부한 만큼 역시 본인이 투자한 만큼 합격률이 명확히 결정이 되고 그리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빨리 받을 수가 있는데 2차는 워낙 변수가 많다 보니까 결국 제가 아무리 해도 개개인마다 공부하는 습성이나 그리고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장기 레이스잖아요. 내년 7월 달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떤 정확한 이 공부, 이 과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나. 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중에서는 이 파트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 파트는 저렇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게 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한 부분을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자 그것을 실제 답안지에 적을 수 있는지도 계속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네, 근데 답안지를 빨리 적으시면 좋은 것 같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으면 사실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는 굳이
답안을 뭐 서술하는 연습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 중에 스터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스터디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장단이 있죠.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스터디에 대해서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스터디? 스터디야말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현재 우리 시험에서는 스터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 시험에 대한 경향이 불투명했고, 그리고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이거나 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원 자체도 불투명한 시절에는 결국 본인이 노력해야 되고, 그러면서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같이 하면 혼자보다 낫지 않을까.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스터디를 상당히 많이 했고, 그 스터디 간의 교류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정보의 홍수죠.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오히려 더 많고, 이것을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스터디가 오히려 그런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시간 대비 불필요한 정보에 저는 정말 스터디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별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충분히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네,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하는 시간보다는 그 시간에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장단이 극명히 있죠.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여러분들은 오프라인 오셨으니까 오프라인의 장점을 살리셔야 돼요. 오프라인의 장점은 5, 6월 달에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면, 하시면서 이 네 과목의 각 사람한테 아주 많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뭐 알고 있더라도 질문하시고, 모르면 당연히 질문하시고, 그리고 주변 옆에 계시는 분들이 결국 경쟁자지만,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제가 정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말까지 정리하는 데 필요한 우리 어느 정도의 자료 공유나 방법적인 공유는 여기 있는 분들 간에 서로 하시는 건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따로 하지는 말아라는 거죠. 학원에 왔을 때 한 30분 정도만 일찍 오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어렵잖아요. 10시 반에 마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중간에 쉬는 시간에 좀 하시고, 이런 정도의 교류면 충분하지 않나. 자, 온라인은 그거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 정도만 하시더라도. 네. 그리고 자, 첫 시간에 이제 이건 오리엔테이션이 아닙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다른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번 5월달 강좌에 이제 제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과목별 오리엔테이션보다는 처음 2차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처음 시작할 때 좀 마음가짐이나 방향을 좀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나. 디테일한 계획은 좀 잡기는 힘들더라도, 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첫 시간에 제 의무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첫 시간은 질문을 받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라. 답변은 제 마음입니다만은, 있습니까? 학원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질문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네? 있습니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오프라인 왜 왔어요? 온라인 해도 되는데? 그거 묻고 싶어요. 왔다 갔다 시간 많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옆에요? 아니면 집 나왔어요? 뭡니까 이유가? 그냥 왔어요? 이유가 있을 텐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교를 하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의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조금 더 크지 않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다만 이동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되죠. 그렇죠? 근데 냉정히 보면요,
이동할 때 정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이동한다 치더라도 온라인 볼 때 그 시간에 공부하느냐라고 본다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론반이나 처음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 좀 어느 정도 봐야죠. 나와 이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준비하는지 좀 분위기는 좀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첫 번째 2차 처음 시작하는 이 이론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그런 의미에서 좀 오프라인 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 이유도 있지만 네. 그 이유예요? 1차 때 오프라인 들으신 분 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신 분들 그래요. 이 학원을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온라인 하지 않느냐 난 컴퓨터 앞이나 아니면 이 PMP 이거 봐도 집중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너무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 사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오프라인에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잖아요 지금.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시간과 비용 할애해서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왜 왔어요? 시간을 내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편집합시다. 예? 지금 이거 온라인 상당히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이거 반응이 없으면 편집해야지. 질문 없으십니까? 네. 달라요? 뭐 어떻게 들었어요? 2차 하시는 분이 2차 수업 들었어요? 같은 과목인데 내용이 달라요? 같은 과목인데 어떤 사람은 만들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만들지 마라 그래요? 네. 왜 말을 피해가요? 자, 과목별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특별히 얘기한다면 무역실무는 상당한 양이죠. 예, 아마 교재를 받아보시거나 공부하시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서브노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건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보면 저희 학원에 무역실무 과목에 대한 요약집이 있어요. 네, 일종의 서브노트가 좀 있으니 그거 활용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 관세법을 말씀을 드리면 내용은 의외로 좀 많습니다. 2차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근데 서브노트 절대 필요 없다. 서브노트 만들면 그냥 책에 있는 내용 옮겨 적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요약이 안 돼요. 법이라는 것은. 법을 요약해버리면 실질적인 요건이나 또는 중요한 내용이 다 빠지죠. 개인마다 그냥 적어야 되는 내용. 그냥 뭐 속된 말로 미안해요. 앞머리 따서 뭐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 정말 적어야 되는 내용을 또 못 적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은 저도 이 이론반 2달 동안에 계속 강조하는 게 서브노트 만들지 말고 네,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HS 첫 시간에 물어보시면 답이 나올 텐데 서브노트라기보다는 서브노트 합시다. 서브노트 형태의 그 방법론을 알려주실 거예요. HS는. 그래서 그것도 그 방법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관세평가는 내용이 좀 굳이 할 필요 없고 결론은 뭐냐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에게 서브노트는 실무만 만들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겠다. 나라면 예. 저희 생각이에요. 전적인 네. 관세법은 절대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거. 혹시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다르죠. 네, 서브노트하고 목차집은 다르죠. 목차 노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강조를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 목차 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뭐 2달 동안 저하고 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있어요? 질문이 없다는 게 이상한 건데. 원래 5월달, 7월달 이론반 첫 시간에 질문이 거의 뭐 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좀 분위기 안 좋아요? 왜 이렇게 질문이 없었죠? 네. 12월 달까지는 이 기본서죠. 이 이론서가 이 이론서를 시험 칠 때까지 계속 봐야 됩니다만은 12월 달까지를 이론서를 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프린트 받으셨던 첫 페이지를 보면 1장부터 13장이라고 1편 우리 장 챕터가 나오죠. 1장부터 13장에 그림이 그려지면 돼요. 그게 정리가 된 거예요. 1장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2장은 어떻게 돼 있고 두 번째로 1장과 2장의 관계는 어떻고 2장과 9장은 또 어떻게 관계가 돼 있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관세법 전반에 대한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정 파트에 있는 문제만 출제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여러 챕터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관련된 내용을 내가 답안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를 받음과 동시에 이게 무엇이 논점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답안을 적어야 되는지 문제 받자마자 바로 답안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12월 달 말까지 해두신다면 남아있는 1월 6월 내년 있죠. 네, 1월 6월 달 정말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 기본서는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 기본서를 줄인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줄이면 답안에 줄인 내용만 적어요. 우리 문제는 설명하라인데 무엇을 적시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것만 적는다?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설평, 우리가 실제 채점을 하신 출제분들이 채점평 보셨잖아요. 아직 안 보셨어요? 보시면 나오죠. 첫 마디. 안타깝다. 진짜 안타깝다. 이거 왜 이렇게 애워서 쓰느냐 이런 거죠. 나는 분명히 적시하라, 나열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설명하라인데. 그래서 공부가 2차 공부가 우리가 이제 설명하고 논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암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냥 몇몇 법 규정을 적는 수준밖에 안 돼요. 경쟁률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무조건 답안으로 평가를 받아요. 남들보다 설명 잘해야 돼요. 그게 합격이죠. 그렇죠? 남들보다 설명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요약해서 암기해서 암기한 내용만 적는 게 절대 설명하라가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올해 말에 모의고사를 본다고요? 작년 12월 달에 모의고사 봤어요? 네. 12월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채점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모의고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책상 보면 적혀져 있죠. 모의고사 번호, 지정자석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는 지금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모의고사라는 게 6개월 동안 하면서 그 6개월 동안에 전체 석차를 내 가지고 최종 석차를 냈을 때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합격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올바로 된 모의고사죠. 그러려면 모의고사 참석 자체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올바른 분들이 참석을 해야만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실질적인 경쟁자들하고 모의고사 하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이 아닌가요? 네? 맞죠? 여러분들도. 네.
벌써 모의고사를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걸? 이제는 주변에 돌고 도는 이런 다 드세요. 길을.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어 지금. 네, 공부하셔야 되니까. 2차 공부하시면 내년 한 1월 달, 2월 달 이렇게 그 점 되면 거의 이제 사람이 피폐해집니다. 예,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돼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또 합격을 하고. 그래서 한마디만 정리해 달라. 합격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매년 얘기하지만 독하게 하면 돼요. 방법 없고 독하게. 독하게라는 의미 아시잖아요. 독하게 하는 사람이 붙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독한 마음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또 질문 있습니까? 이 첫 시간에 너무 이거 무거운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알고는 가야죠. 어차피 시작하시는데. 네. 네. 동차도 해야죠. 내가 어차피 2차를 합격할 목표라면 12월 달까지는 계속 그렇게 가셔야죠. 그러다가 12월 되기 전에 1차를 함께 이제 병행하셔야죠. 중간에 공부를 하시다가 5월 달부터 동차를 시작하셨는데 어느 즈음에 예를 들어서 9월이나 뭐 11월이나 이때 내가 2차를 놓았다. 네, 끝난 거죠. 2차만 준비하시는 분하고 경쟁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시험이라는 게 동차가 어려운 이유가 동차는 의미는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동차다. 그럼 내년 7월이죠. 그럼 내년 7월까지 2차는 계속 해야 돼요. 그 중간에 1차를 같이 해야 돼요. 어느 특정 시점에 1차를 하겠다라고 하면 2차만 준비하시는 분하고 경쟁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1, 2, 3월에서도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권장사양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 달까지는 좀 그래도 하셔야 될 거예요. 1월 달까지는. 그러면 그 1월, 2월, 3월 달에 너무 2차만 준비하시는 분하고 이제 경쟁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1차를 같이 시작하시는 게 좋죠. 같이. 그러니까 동차라는 거는 2차만 준비하시는 분에 비해서 사실 2배 이상 더 해야 되잖아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2차, 언제까지는 1차 이건 절대 아니다. 이거 완전히 이거는 어찌 보면 누군가 그 얘기를 했다면 그건 상술이고 그 얘기를 들었다면 안타깝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절대 안 된다. 제가 볼 땐. 그건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치욕적인 얘기거든요.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경쟁률을 생각해 보세요. 경쟁률을. 예, 불가능합니다. 같이 하셔야죠. 같이. 그래서 지금 동차가 정말로 그렇게 공부해서 된다면 매년 합격자 비율 중에 동차 비율이 최소한 3분의 1, 5분의 2? 그 정도는 나와야죠. 실질적인 동차가. 3년차를 동차로 본다면 그 정도의 비율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잖아요. 3년차를 우리가 동차라고 얘기는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제 합격 2배 이상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운이 따라야 되겠죠. 네, 운이 정말 좌우하니까. 네.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1차도 마찬가지일 텐데 참 신기하게도 답이 보여요. 아니면 모르는데 찍었는데 신기하게도 희한하게 맞아요. 경험해 보셨죠? 물론 열심히 찍었는데 다 틀린 게 더 많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2차도 매년 보면요. 정말 야 어떻게 붙었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한 2~3명은 꼭 있습니다. 보면. 네, 그게 뭐냐면 물론 그 사람을 제가 무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름 열심히 했겠지만
절대 그 사람보다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운이 좌우하지 않나. 그건 운 말고는 제가 표현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2차가 좀 운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사석에서는 운 7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공적인 자리니까 예. 운 3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 동차가 올해가 어떻게 보면 동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준비하신 분들이 동차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 7월 시험이에요. 많은데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1차가 상당히 많이 붙었잖아요. 네. 결국 그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시는 주인공이 되겠죠. 내년에. 지금 1차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합격을 했고 올해 7월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작년 5월달부터 동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죠? 몇 명이 붙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겁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동차는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보다 정말 배 이상 열심히 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 근데 2차만 준비하시는 분도 5월달부터 7월달, 내년 7월달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럼 정말 동차는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략적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아니다. 물론 전략도 필요하지만 정말 힘들다. 이게 사실이고, 그러려면 1차 과목 중에서 자신 있는 과목이 한 2과목 정도만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최소 한 과목이라도 남들보다 뛰어난 실력을 좀 가지고 있다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험이 지금 완전히 정립이 돼버린 것이 1차는 회계다라고 이제 분위기가 잡혀버렸는데 1차 회계 정도를 내가 잡고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아주 수월하겠죠. 유리할 것이고. 네. 거기다가 내세도 너 좀 한다. 무역영어는 뭐 그냥 찍어도 점수 나오더라. 이런 분위기니까 그러면 그 회계나 내세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가지신 분들은 2차만 준비하시는 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없잖아요. 1차 관세법과 1차 무역영어는 곧 2차 관세법과 2차 무역실무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래서 회계와 내세에 좀 장점을 가지신다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시겠죠. 2년 전에 수석 합격자가 동차로 붙은 건 맞아요. 정말 동차인데 거기가 회계를 상당히 잘했죠. 회계를 상당히 잘하고 1차 2과목을 잡고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 자체가 뭐 사실 큰 어려움이 없는 1차 공부, 정말 1차 공부를 회계책을 우리 학원에서 판매하는 책을 본 시점이 1월 달부터 봤으니까 1월 달부터 보니까 나 알고 있다. 네. 어떻게 알느냐? 다른 시험을 준비했다. 뭐 그런 사람들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만 모든 케이스가 다 본인의 케이스는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에 맞게 우리가 좀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네. 제가 너무 동차 암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있습니까? 15분 남았어요. 네. 진짜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종합반이십니까? 종합반인데 예습 복습을 한다. 언제 자요? 솔직히 못합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2차 공부하는 이 5월 달에 4과목이 거의 처음이잖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 이 답안을 쓰는 이런 2차 시험은 무조건 복습이죠. 예습보다는. 저라면 10을 다 복습에다가 하려 하겠습니다. 복습에다가. 네.
예습 의미가 없지 않나요? 읽어보면 뭐합니까? 네. 네. 복습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지금 아직 수업 소식이 별로 안 이제 시작하는 거고 다음 주 5일이랑 6일도 이제 수업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5일, 6일에 수업이 없으니 5일, 6일까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 질문하시는 거죠? 당장에 지금 예. 안 들어가지고 혼자 예. 공부하려고 했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2차 준비하십니까? 2차 준비시면 5, 6일까지 연휴 동안 체력을 구축하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때까지 뭘 하시려고? 솔직히 내년 7월 달까지 시험 칠 때까지 예. 체력 하세요. 체력. 1차 시험 끝나고 상담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다 동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4월 달까지 5월 개강할 때까지 뭐 합니까? 체력. 네. 올 연말 정도 되면 힘드세요.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안 아프실 것 같죠? 힘들어요. 그래서 푹 쉬세요. 이때 아니면 못 쉬어요. 좀 쉬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미뤄놓은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했어요.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거 6일까지 하세요. 예. 있습니까? 네. 당권화. 네. 당권화가 학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과목별로 받으시는 그 주 교재가 당권화의 필요성이 있는 교재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현재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교재 보면 없을걸요? 다 한 권짜리예요. 한 권짜리고 무역실문은 2권일 겁니다. 그 무역실문 그래서 요약집이 아까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요약집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만드는데 공부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만드는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좋지 않나. 이거 왜 힘들게 적어요? 똑같은 내용을 팔 아프게. 내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열심히 써야 돼요. 네, 체력 완비하십시오. 열심히 오른손잡이 열심히 운동하시고 왼손잡이 열심히 하시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공부하신 경험 있으세요? 2차 공부? 처음이에요? 그러면 답안 쓰는 연습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진도도 못 나가요. 시간 내에. 안에 많습니다.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체계 잡고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를 5, 6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올 12월 말까지도 힘들어요. 할 게 그만큼 많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5월 달에 이론반, 7월 달에 이론반 똑같은 이론반인데 아마 사람이다 보니까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앵무새도 아니고 똑같이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근데 중요한 이론이라는 그 내용은 똑같을 거예요. 네, 좀 약간의 뭐 방식상의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2차만 준비하든 어쨌든 동차 준비하든 5월 달에 시작해도 빠른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은 사실은 이제 5월 달을 할 수 없는 분들 뭐 학교를 다니시거나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대비로 이제 불가피하게 하시는 분들을 대비해서 7월이고요. 실제 2차 시작 기본 이론반은 5월이죠. 5,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달 동안에 제가 예습할 시간도 없고 복습에도 성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 6월 달 끝나시고 7, 8월 달 2달 동안 5, 6월 달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셔도
1회독 못 하십니다. 단정합니다. 네. 그러니까 복습한다고 생각하세요. 복습. 그런데 이게 주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경험 많이 보셨잖아요. 저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이 보고 빨리 본다고 해서 잘 적는 거 아니에요. 처음 5, 6월 달 수업 들었을 때는 7, 8월 달에 꼼꼼하게 보세요. 1회독을 못 하더라도 정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7, 8월 달에 한번 네 과목을 다 한 번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복습하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2달 동안 과목별로 판서 많이 하고 여러분들 필기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일주일 지나면 이거 왜 적었는지 기억 안 나는 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습보다는 복습을 빨리빨리 해주시고, 그 필기했던 내용은 뭐 다른 어떤 노트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컴퓨터를 통해서 워드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시는 분 여러분은 있겠지만, 어떤 형태든 내가 7, 8월 달에 그걸 봐야 돼요. 5, 6월 달 했던 내용을. 그러니 복습이라는 게 5, 6월 달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 진도 나간 부분을 7, 8월 달에 보기 위해서 개개인마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아마 충분히 그래도 한번 볼까 말까 할 겁니다. 예습 복습할 시간 없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회계학 누가 날라간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야, 그거는 이런 것 같아요. 5, 6월 달은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했던 거를 그 다음 날 학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오프라인이시니까 학원 오기 전까지 필기했던 내용 정리하시면 시간 거의 다 가실 거고, 그거를 5, 6월 달에 계속 하실 것 같고, 7, 8월 달에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고 좀 나름 개인적으로 정리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매일 네 과목을 조금씩 보는 게 나으냐? 그 질문 아니에요?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 과목 끝내고 또 다른 과목 하는 게 좋으냐 이 말이죠. 네. 내년 7월 달까지 보셔야 되는 건데, 저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5, 6월 달에 수업을 들으시고 정리했던 내용을 7, 8월 때 보면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7, 8월 달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정말 24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24시간 중에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무조건 저는 4등분 할 것 같아요. 매일 네 과목을 조금씩 다 볼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기계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7월 달에 시험장에 들어가셔서 적으실 때 어떻게 적느냐면 생각하면서 못 적어요. 시간이 없어서. 기계적으로 적어요. 그냥. 나도 뭐 내가 무엇을 적는지 몰라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러면 그 기계적으로 적기 위한 만큼 정말 무난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부할 때도 매일 4등분을 하셨을 때 시험 과목 순서대로 하겠다. 과목 순서대로. 과목 순서대로 그냥 기계화 시키세요. 지금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간. 네. 그 질문이야말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기 힘든 질문이죠. 그러니까 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봐요. 온라인을 듣고 해요. 저는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효율적인 부분이란 제가 공부한 부분을 온라인 들으면서 하면 좀 더 편하겠죠.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하라고 하면 저 들어라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이게 상당히 좀 그런 좀 저 이해하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좀 질문이 좀 그렇다. 개인적으로 일단 해보세요. 왜냐하면 장기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은 하고, 그리고 네 과목 중에서 좀 힘든 과목 있잖아요.
그런 과목 먼저 시작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5분 남았습니다. 네. 이차 마시죠? 2차 마십니까? 동차가 아니고? 동차예요? 달라야죠. 동차는. 일단 지금 커리 2차 커리는 2차 중심이에요. 2차 준비를 하시는 분. 그 커리는 또 전제가 5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7, 8월 달 왜 이론을 두 번 하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이론이 정리가 안 되고 체계가 안 잡히면 뒤에 있는 강좌 아무리 들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자료만 쌓여요.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당히 많이 줘요. 많이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그 자료가 뭐냐면 기본반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자료가 본인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일반적인 커리로 본다면 5월, 6월 달에 했던 분이기 때문에 9, 10월이 가능한 거예요. 심화가 가능한 거죠. 나는 한 단계 나는 올라가겠다. 본인의 선택이지 반드시 심화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난 남들보다 좀 더 하겠다. 그러면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마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단 5, 6, 7, 8 이 이론반에 대한 강좌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맞지 않나. 무조건 다 듣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참 이거 두 번째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응? 자, 또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하셨어요? 상당히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좋은 말로는 좀 전략적으로 하고 싶은 것 같고, 네, 조금 반대 형태로 보게 되면 너무 요행을 바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시험이라는 게 출제자가 정해져 있고 그분에 계속 들어간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예, 우리 관세행정이라는 게 제가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1장부터 13장이 있는데 1장부터 13장에 있는 특정 파트에 있는 문제가 나와서 거기에 있는 내용만 적으라는 게 절대 주된 출제 경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점짜리 한 문제, 10점짜리 5문제가 있으면 한 점수로 봤을 때 한 50점 정도의 분량은 특정 파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설명할 수 있냐. 그리고 나머지 50점 정도의 분량은 뭐냐면 더 부가적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써야 되는. 그래서 어떤 특정 파트를 딱딱 정리하는 것은 시험에 맞지 않은 과거 출제 경향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1장부터 13장이 첫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프린트에. 제가 저도 어떻게 보면 2달 동안 이 13장까지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이게 진도 나가기가. 13장 안 하고 싶어요. 10장 안 하고 싶어요. 6장 안 하고 싶습니다. 왜? 첫 번째, 확률이 떨어져요. 단독적인 출제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적인 문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13장에 있는 내용, 특정 내용 중에서 실제 5장에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되는데 13장이나 10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일단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파트 빈도 높은 것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이유에 의해서 일단 진도는 다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해요. 내가 복습 너무 강조했는가 보다. 네.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자, 저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복습을 몇 시간 정해놓고 그 복습을 네 미안해요. 제가 이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뭐냐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약간의 지금 멘붕 상태가 왔어요. 자체를 한번 좀 누가요? 누가? 1차가 2차를 얘기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앞서 질문하셨던 데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해독수는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달까지 정확하게 꼼꼼하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 잘 적지 않는다. 네,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문장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죠? 네, 그것은 흔히 말하는 내공인데 그 내공은 언제 생기느냐면 속독을 해서 생긴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꼼꼼하게 보면 교재에 있는 내용보다도 한 단계 올라간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기본서이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내용을 수록하게 되면 거의 2,000페이지, 3,000페이지 가까이도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본서로 활용하는 정도니까 한 800페이지 이내. 이번에는 한 800페이지 좀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거든요. 그거를 네 과목을 가지고 7, 8월 달에 보시면 정말 꼼꼼하게 보시면 이래도 가기 힘들다. 근데 7, 8월 달에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그 다음 단계는 한 번 더 보실 땐 더 빨리 가죠. 처음에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속독을 하시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계속 그 속독이지?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것만 적고 나올래요? 꼼꼼히 보셔야 된다. 네. 연계된 것 같으세요. 근데 진도를 맞추다 보면은 사람마다 이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5, 6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7, 8월 달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근데 이론반에 대해서는 또 답변이 똑같습니다만은 이론은 예, 확실히 보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심화는 뭡니까? 마스터는 뭡니까? 문풀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론 이거 아니라고 저는 물어봐요. 압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심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심화에 있는 내용을 물어봐요. 마스터반은 뭡니까? 그러면 물어봤을 때 답변하면 그럼 마스터반 들어라. 결론은 해당 파트에 있는 그 시기에 숙지돼야 돼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돈만 쓴다. 네, 돈만 쓴다고 봐요. 없으시죠 이제? 있습니까? 정보의 홍수입니다. 마무리 제가 할게요. 정보의 홍수입니다. 그 정보의 홍수라는 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 물론 저는 이제 그런 얘기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뭐 김용원 대표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관세사가 무엇이며 관세사를 내가 왜 준비하며 내가 왜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지금 준비하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정말 관세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은 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 정보일 뿐이다. 정확하게 관세사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고 나에게 어떤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힘듭니다. 그거는. 저도 관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한두 시간 동안 못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있고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관사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정작 내가 되었을 때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직접 해봐야 되죠. 직접 해봐야 할 겁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관세사는 이거이며 그리고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하나의 단어로 또는 하나의 문장으로 관세사란 표현하다 보니 여러 요즘 좀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 다양하게 관세사라는 것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관세사의 자격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학원은 무조건 합격하는 곳이죠. 학원은. 네, 이게 뭐 다른 거 없어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본인이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부분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찝는다면 독하세요. 독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장기레이 쓰고 그리고 1차, 2차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독해야 됩니다. 아주 냉혈안이 돼야 그 정도까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남들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매년 합격자 발표해서 합격자 모여서 얼굴을 보면 5월달, 6월달이 있죠. 그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에요. 독해요. 독한 사람들입니다. 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거의 붙지 않나. 네. 아니면 운7이죠. 네, 운7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셔야지 뭐. 질문 없으시면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오늘 프린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